그가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계를 6루블리에 팔아치운 것은 아직 판사와 검사가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으므로 곧 그들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미자가 전날에는 한 푼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서 이 사실을 소상하게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미자는 극도로 붕괴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는 점점 기분이 우울해졌다. 다음으로 그는 라가브이를 만나러 갔던 일이며 탄산가스가 가득 찬 산지기의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보낸 일, 그리고 읍내로 돌아왔을 때까지의 일 등을 얘기했다. 여기서 그는 특별히 요청받은 것도 아닌데 그루센카에 대한 질투에서 오는 자기의 괴로움을 낱낱이 얘기하기 시작했다. 검사 측에서는 묵묵히 귀를 기울이고 듣고만 있었으나 미자가 벌써 오래전부터 마리아 꼰트라치 예보나의 뒤뜰 덤불 속에 표도르와 그루센카의 동정을 살피기 위한 장소를 만들어 두었다는 사실과 스메르자코프가 그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는 사실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들은 이 사실을 특히 중요시하고 곧 빠짐없이 기록해 두었다. 미자는 자기의 질투에 대해서 열심히 소상하게 이야기했다. 자기의 은밀한 감정을 세상의 웃음거리로 죄다 폭로해 버리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부끄럽게 생각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기 위해 분명 그 부끄러움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그에게 퍼부어지고 있던 예심 판사와 특히 검사의 눈에 어린 냉정하고도 엄격한 표정은 마침내 그의 마음을 세차게 뒤흔들어 놓고 말았다. 바로 4, 5일 전까지만 해도 나하고 쓸데없는 여자 얘기나 하고 있던 이 젖비린내 나는 니콜라이나 저 병약한 검사 따위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줄 가치가 있을까? 이건 수치다. 라는 생각이 그의 머리에 떠오르자 그는 몹시 서글픈 기분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참아라, 진정하라, 입을 다물라 라는 시의 한 귀절을 자기 생각에다 결부시키고는 자기 자신을 억제하며 다시금 기운을 내어 얘기를 계속하였다. 그는 홀라코바 부인의 이야기로 옮아가자 또다시 흥분하여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데도 최근에 있었던 그 부인의 일화까지 얘기하려고 했다. 그러나 예심 판사가 정중하게 그를 제지하며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미자가 그들에게 자기의 절망을 이야기하고 홀라코바 부인의 집을 나서던 순간 누구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3,000루블리를 꼭 손에 넣겠다고 생각했었다는 얘기에 이르자 신문가들은 다시금 그를 제지하고 누구를 죽이려고까지 생각했다라는 말을 기록하였다. 미자는 아무 말 않고 기록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루센카가 자기는 밤 12시까지 쌈소노픈의 집에 머물러 있겠노라고 속여놓고는 그를 보내기가 무섭게 곧 노인의 집에서 되돌아왔다는 것을 갑자기 알게 되었다는 대목에 이르자 여러분 내가 그때 페냐를 죽여버리지 않은 것은 단지 그럴 만한 시간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무심코 그는 내뱉고 말았다. 이 말도 역시 그대로 기록되었다. 미자는 침울한 낯으로 기록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어서 어떤 식으로
아버지 집 정원으로 달려 들어갔는지에 대해 얘기하려 하자 예심 판사가 갑자기 그를 제지하고 곁에 있는 소파 위에 놓아두었던 커다란 가방에서 조그만 녹공이를 꺼냈다. 이 물건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며 판사는 공이를 미자에게 보여주었다. 아, 그건 말입니까? 하고 미자는 우울한 표정으로 희죽 웃었다. 물론 본 일이 있고 말고요.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빌어먹을. 이젠 됐어요. 당신은 이 물건에 대한 얘기를 깜빡 잊은 모양이군요. 하고 예심 판사는 말했다. 빌어먹을. 아니 난 그걸 당신들한테 숨기려 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나는 그저 깜빡 잊었던 것뿐입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이 이런 물건을 들고 나가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얘기하지요. 하고 말고요. 미자는 자기가 그 놋공이를 집어들고 갔을 때의 일을 상세하게 얘기했다. 그보다도 이런 흉기를 집어들고 간 데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어떤 목적이었느냐고요. 목적은 없었어요. 그저 집어들고 달려갔을 뿐입니다. 목적이 없으셨다면 무엇 때문에? 미자는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이 젖비린내 나는 애송이를 말끄러미 바라보며 엄산하고 짓궂은 표정으로 희죽 웃었다. 그는 자기가 방금 진정 어린 마음으로 숨김없이 자기의 질투에 관한 얘기를 이런 인간들에게 죄다 털어놓은 것이 점점 부끄럽게 여겨졌다. 그까짓 공의 같은 건 아무래도 좋지 않습니까? 하고 그는 불쑥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렇지만 혹시 개가 덤비면 쫓으려고 가져갔었다고 해둡시다. 그리고 어두운 밤이었으니까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갖고 갔었지요. 그렇게 어두움을 두려워한다면 전에도 밤에 나다닐 때는 그런 흉기를 가지고 다녔습니까? 이런 제기랄 말 같지 않은 소린 그만두십시오. 여러분과는 정말 얘기할 수가 없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미자는 이렇게 외쳤다. 그리고는 서기를 향해 분노를 못 이겨 시뻘개진 얼굴로 미친 사람같이 성급하게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다. 어서 이렇게 적게, 어서 자기 아버지 표도로 파블로치에게로 달려가서 그 머리를 박살내려고 공이를 집어들고 갔다라고. 자, 여러분, 이젠 속이 시원하십니까? 만족하셨나요? 그는 도전하는 듯한 눈초리로 검사와 판사를 노려보았다. 잘 알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런 진술을 한 것은 우리들에게 화가 나서 그랬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질문이 당신에게 몹시 못마땅하셨겠지요. 당신은 우리들의 질문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검사는 싸늘한 어조로 미자에게 말했다. 천만의 말씀을 내가 공이를 집어들고 간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무엇이든 손에 집어든다는 것이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나는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집어들고 달려갔을 뿐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얘긴 그만해 둡시다. 그렇지 않으면 난 이 이상 더 얘기를 않겠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는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세우고 한 손으로 머리를 짚었다. 그는 상대방을 외면하고 앉아서 구역질이 날 듯한 불쾌한 감정을 억제하며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사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설사 교수형에 처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입을 열지 않을 테니 두고 보라. 고 커다랗게 소리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여러분, 간신히 자기 자신을 억누르며 그는 불쑥 말을 시작하였다. 당신네들의 얘기를 듣고 있노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나는 가끔 꿈을 꾸곤 합니다. 아주 이상한 꿈인데 나는 이따금 언제나 똑같은 꿈을 꾸곤 한답니다. 그 꿈에서 난 늘 누구에겐가 쫓깁니다. 내가 몹시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밤중에 쫓아와서 나를 찾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문 뒤라든가 찬창 뒤 같은 데 겁을 집어먹은 채 숨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빤히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부러 내가 숨어 있는 곳을 모르는 척하고 조금이라도 오랫동안 날 괴롭혀서 내가 두려워하는 꼴을 즐기려고 합니다. 지금 당신네들이 하는 짓이 바로 그와 똑같은 것이에요.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은지 모르겠군요. 당신은 그런 꿈을 늘 꾸십니까? 하고 검사가 물었다. 네, 그런 꿈을 곧잘 꾸지요. 그것도 기록해 두려는 건가요? 미자는 입을 일그러뜨리며 희죽 웃었다. 아니,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흥미있는 꿈이로군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미 꿈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리얼리즘이에요. 현실 생활이란 말입니다. 나는 늑대고 여러분은 사냥꾼이지요. 자, 어서 나를 잡으십시오. 그건 그릇된 비유입니다. 하고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몹시 부드러운 의조로 말했다. 그릇된 비유라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자는 또다시 불끈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러나 뜻하지 않았던 분노의 배출구를 얻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는지 그는 조금씩 호의적인 태도로 되돌아갔다. 물론 당신네들은 피해자의 말을 당신네들의 신문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고의 말을 믿지 않아도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고결한 인간의 말은 고결한 영혼의 부르짖음.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아선 안 됩니다. 절대 믿어야만 합니다. 당신네들에게 그걸 믿지 않을 수 있는 권리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마음이여 잠잠하라. 참으라. 진정하라. 입을 다물라. 자, 어떻습니까? 다음을 계속해 볼까요? 하고 그는 우울한 표정으로 내까렸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니콜라이 파르베노비치가 대답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